교통사고 피해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합의는 도대체 언제 하는 게 맞나요? 보험사는 적극적으로 연락해서 합의하자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무 말도 없으면 내가 먼저 연락해야 하나 싶고, 괜히 먼저 말 꺼냈다가 손해보는 건 아닐까 고민되시죠? 그런데 합의 시점 이거 잘못 잡으면 상당한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실제 상담하고 직접 도와드렸던 사례들을 기준으로 상황별로 합의는 언제 하는 게 가장 유리한지 딱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상 환자일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가벼운 사고로 다치신 분들입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진단명이 염자나 타박상 혹은 진단 주수가 2주 또는 3주 정도라면 이분들은 경상 환자로 분류됩니다. 정확히 안내드리면 만약 내 진단명이 이 표에서 보이는 것 뿐이라면 자동차 보험상 경상 환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엔 보험사에서 빠르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끝내려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100대형 사고일 경우에 입원을 안 하고 단순 통원치료 몇 회만 받았다고 하면은 80만 원 정도의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 같고, 그리고 1주 정도 입원한다면 100만 원에서 많게는 2, 300만 원 정도 합의금을 제한하는 것 같습니다. 이때 보험사마다 그리고 담당자마다 재량하의 합의금의 차이가 조금씩은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이런 진단명으로 치료만 조금 받고 큰 불편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면 이럴 땐 치료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에 맞춰서 빠르게 합의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괜히 오래 끌다가 시간만 쓰고 스트레스 받는 경우도 많이 봐왔거든요. 특히 내 사고가 실도 큰 경우라면 과하게 치료를 지속하지 말고 빠르게 합의하시는 게 더욱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 자동차 보험 제도가 바뀌면서 차대차 사고이고 경상 환자일 경우에는 반드시 무리한 치료를 이어가다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제는 치료비 전체를 보험사가 다 부담하지 않고 내 과실에 해당하는 치료비 일부는 내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구조로 바뀌었어요.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내주는 건 일정 한도까지만이고, 그걸 초과하면 상대방 과실만큼만 보상받고 나머지는 내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거나 내 자동차 보험이 없으면 그냥 자비로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 환자이고 과실이 높은 경우 병원을 오래 다니면 합의금이 높아지겠지가 아니라 오히려 치료비만 늘고 내 몫에서 계속 까이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사고는 분명히 컸는데 진단이 너무 약하게 나오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제가 도와드린 사례 중에 고속도로 터널 안에서 전방 차량들이 서행하길래 속도를 줄였더니 뒤에서 차가 그대로 와서 들이받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트렁크 부분이 완전히 찌그러질 정도의 충격이었는데도 진단서상 진단명은 뇌진탕, 타박상, 경추염자뿐이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300만 원 정도를 제한하면서 이 금액으로 합의하자 했고, 의뢰인은 그걸 받아도 되는지 저에게 물어봐 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사고 충격이 큰 상황에서 치료를 받은 지 2주도 안 된 시점에서 급하게 합의를 하게 되면 나중에 혹시 모를 증상이 생겼을 때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몸 상태를 지켜보라고 안내드렸고, 의뢰인분께서는 며칠 뒤에 손이 저리고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서 다시 정밀 검사를 받아보셨습니다. 이때 목 디스크라는 추가 진단이 나왔고, 이 진단을 바탕으로 제가 손해 금액을 다시 계산해 드렸고, 결국 초기보다 훨씬 더 합리적인 금액으로 합의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처럼 사고 당시엔 그냥 단순 타박이나 뻐근한 정도로 느껴지실 수 있지만, 며칠이나 몇 주가 지나면서 손이나 발에 감각 이상 같은 증상이 생기면 이건 단순 염좌가 아니라 신경 손상 가능성도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럴 땐 반드시 MRI 같은 영상 검사로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이상이 발견되시면 추가 진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경상으로 처리될 케이스가 중상 또는 후유장애 검토 대상으로 바뀌게 되고, 그에 따라 합의금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는 컸지만 큰 부상이 없는 경우에는 그래도 치료를 조금씩 이어가시면서 이후에 나타나는 증상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합의를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장애가 예상되는 부상을 입으신 경우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뼈가 부러졌거나 인대가 파열되셨거나
신경이 손상되셨다면 절대로 보험사가 처음 제시하는 합의금을 혼자서 섣불리 판단하고 받지 마세요. 이런 부상은 단순히 휴업손해나 위자료 그리고 향후 치료비 같은 항목만 받고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치료 이후에도 얼마나 내 몸에 장애가 남을지, 앞으로 기능이 얼마나 떨어질지를 반드시 고려하고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단순 골절이고 의사 선생님도 나중에 후유장애가 안 생긴다고 하길래, 그리고 보험사에서도 최대한 챙겨준 거라고 하니까 그냥 합의금 받고 끝내버리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합의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실 수익액을 통째로 놓치시는 겁니다. 이 상실 수익액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합의금이 2배, 많게는 그 이상 차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 경험상 예후가 불확실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치료를 끝까지 다 받으시고, 사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 정확하게 합의를 하시고, 특히 증상이 더 악화되지 않을 거라는 게 의학적으로 명확해지셨을 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수술 후에 한시적으로 일부 움직임의 제한 정도는 남지만 더 이상 악화될 일은 없고 적당히 재활 치료만 하신다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상해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오히려 빠르게 합의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처리해드린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의뢰인분은 자전거를 타고 가시다가 갑자기 끼어든 차량을 피하기 위해서 급하게 브레이크를 잡는 바람에 앞으로 넘어지셨고, 이 사고로 팔꿈치 골절이 발생했습니다. 관절면 골절이고 수술까지 진행하셨기에 추후에 충분히 후유장애 진단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보험사에서는 피해자에게 1,000만 원 정도만 합의금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상되는 후유장애를 기준으로 손해사정서를 작성했고, 보험사에게 주장하여 최종 합의금은 기존에 보험사가 말한 합의금액의 2배 이상인 2,200만 원까지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도 사고를 빨리 정리하고 싶어 하셨고, 팔꿈치뼈 한 개 골절인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재활 운동만 적정하게 한다면 1년 정도 기간 내에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 상황에선 조기 합의가 전략적으로 적절한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영상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안내드리면, 경상 환자라면 굳이 치료를 오래 받는다고 합의금이 늘어나지 않으니까 빠르게 합의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만약에 사고는 컸는데 진단명이 미미해서 경상 환자로 해당된다면 반드시 몸 상태를 끝까지 지켜보신 다음에 다른 이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 합의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골절, 인대파열, 신경손상 같은 중상해를 입으신 경우라면 2가지 경우로 나누는데, 추후에 증상이 악화되지 않을 게 명확할 때에는 예상되는 후유장애까지 손해액에 반영해서 조기에 합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호전 가능성 등이 불분명하다면 반드시 치료를 끝까지 받으신 후 추후에 후유장애 평가를 통해서 끝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길 바라고, 교통사고 보상이나 합의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세요. 진단서, 치료 기록, 사고 내용만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하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